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들어온 아주 중요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의힘 당 경선 과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고 SNS로 소식을 보내오기 때문입니다.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자로서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된다면 정권 탈환은 물 건너간다는 우려의 수요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나경원 후보가 되든 주호영 후보가 되든 이준석 후보가 되든지 간에 상당히 갈등과 분열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경선일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당은 그야말로 피투성이대 같은 싸움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다 못해 이제는 피투성이 싸움판을 벌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의힘 당이 애국 보수 세력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뭉쳐서 내년 대선에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나경원, 주호영 이 다선 후보들보다 이준석 후보가 만에 하나 당대표가 된다면 젊은 사람으로서 나이 많은 우파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 당 다수 의원들을 어떻게 하나로 뭉쳐서 단결시킬지도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이 많은 분들 다수 의원들이 젊은 이준석 대표에게 복종하고 지시를 따를지도 의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뭉쳐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한탄과 한숨만 쉬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김정은의 건강과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약 한 달가량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두문불출하다가 제가 예측한 대로 당전의 정치국 회의를 여는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수척했습니다. 8차 당대회, 즉 8차 당대회 이전 모습과 그리고 5월 4일 날 있었던 연합부대 가족들의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했던 김정은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대조적입니다. 살이 많이 빠졌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목이 횡 안에 들어가는 거 목이 후줄근해졌습니다. 딱 나이가 들면 목이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저렇게 보이고 톡도 2중, 3중의 톡이 이제는 다 없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이 수척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들어온 심장수술설이 정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김정은의 현 모습을 보면서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정은은 바로 이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김일성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일으켰던, 즉 김일성이 일으켰던 6월 25일 침략전쟁을, 그날이 바로 6월 25일인데 이제 이 날을 앞두고 김정은이 당주한의 정치국 회에서 이야기했듯이 당주한의 8기 3차 전원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전원회의라는 것은 당대회와 다음번 당대회가 있기 전인 그 기간을 전원회에서 모든 인사문제, 조직문제, 그리고 기구 개편 문제, 주요 당 정책들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1조부터 60조까지 전 전문을 저희가 입수했다는 것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조부터 60조까지 규약 전문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들만 앞으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가장 중요한 회의인데 이 회의를 김정은이 소집했고 바로 부서기구 개편 문제와 조직 문제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1비서를 임명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비서는 총비서를 대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당 규약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김정은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과연 누가 이 자리에 올라갈까? 김여정이냐 김종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은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상이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북한은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부 논객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설레발치는 미국 앞에서 설레발거리는 비로한 꼴이 참 보기 역겹스럽다는 이야기 했을 뿐 아직까지도 그 어떤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의 의중을 논객들이 예들러서 발표하는 것 외에는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우를 봤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외교부나 당중앙위원회나 아니면 국무위원회 이름으로 논평하지 않은 것이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더 큰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제 약 보름 있으면 6.25 발발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즉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지가 벌써 71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에 당장에 전원회의를 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회의에서 제1비서가 임명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건 김정은의 마음에 달려있지만 계속해서 공석으로 비워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도 안 좋지만 김정은은 지금 백두산 화산 폭발보다 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 무서운 음모는 그야말로 백두산 화산 폭발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북한 그리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정은 이번 당중앙 전원회의가 주목되는 바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성내동 대동강 오리불고기를 새롭게 단장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